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는데 그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로봇을 위한 모임이었더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GPU를 시작으로 현대차의 로봇 산업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와 고성능 칩이 탑재가 되면은 당연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 있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가 있죠. 그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보다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모든 이 판단력이 훨씬 좋아질 텐데. 네, 신사임당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무조건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최근에 정의선 깐부치킨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 그 다음 젠슨항 CEO가 만나서 이 깐부치킨에서 맥주 한잔하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거기서 왜 최태원 회장이 없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는데 그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로봇을 위한 모임이었더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에서는 로봇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참여하지 않은 거고, 로봇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사업을 따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셋이 만난 거구나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그룹, 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 개의 GPU를, 네이버는 클라우드, 이 엔비디아 6만 개의 GPU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의 GPU를 사기로 결론 내렸고요. 근데 SK그룹이랑 삼성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현대차는 GPU 사다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측은 새로운 블랙엘 인프라로 한국 전체 AI GPU 수량은 6만 5천 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GPU를 산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엔비디아 AI 기반 모빌리티를 구동할 블랙엘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AI 관련된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데다가 GPU를 쓰겠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셋이 왜 만났다 그랬어요? 로봇 때문에 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GPU를 시작으로 현대차의 로봇 산업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디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력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이번에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협업이 재계에서는 그룹 내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단숨에 끌어올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협업은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약 4조 3천억을 투자해 엔비디아 AI 기술센터, 현대차 피지컬 AI, 이게 로봇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센터,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거점을 국내에 설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같이 AI 관련, 로봇 관련 기술 개발을 같이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와 고성능 칩이 탑재가 되면은 당연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 있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가 있죠. 그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보다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모든 이 판단력이 훨씬 좋아질 텐데, 그럼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움직임 또는 효율적인 지금 일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현장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얼마나 잘해주냐, 효율이 얼마나 늘었냐, 이게 숫자로 찍히는 순간 그게 바로 기업 가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한테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원래는 이번에 이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비중을 조금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현대차한테 넘길 이 조건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현대차 그룹이 최대 주주인 로봇 제조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6월 20일을 넘기며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5년도 6월 20일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연기 조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매도 조건이었고 또 이때까지 상장을 못하는 게 매도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예요. 상장을 결정해도 소프트뱅크는 비중을 넘길 수 있었고 상장을 못해도 넘길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일단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현대차한테 지금 넘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소프트뱅크는 현대차 그룹과 맺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풋옵션 조건, 내가 이런 조건이 되면 너 내 거 사가. 근데 왜 매수 청구권이 풋옵션을 걸었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망해도 내 건 너가 사가야 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신에서 맺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팔 때까지만 해도 미래가 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넘긴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상 조금 뭔가 팔기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는 넘겼지만 아직 조건이 1개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개까지 소프트뱅크가 제가 봤을 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유상증자로 현대차 그룹 관련 지분을 약 87%까지 끌어올렸고요. 현재 소프트뱅크 지분이 12.4%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대차 그룹한테 던지냐 안 던지냐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마지막 조건 1개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마 이 소프트뱅크를 이 지분을 100% 인수한 이후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굳이 상장해서 소프트뱅크한테 12% 줄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너네 나한테 넘기고 깔끔하게 내가 좀 비싸게 사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100%로 상장하고 싶다. 아마 이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소프트뱅크한테 이 지분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아직 마지막 조건이 하나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공시한 풋옵션 행사 조건을 보면 2021년 6월 21일부터 약 4년 이내에 상장이 결정된 경우, 아까 얘기했죠. 올해 6월 20일에 상장이 결정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거래 종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상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장이 되던 안 되던 어쨌든 파는 거였는데 이 둘 다 안 됐죠. 그래서 상장이 안 되기도 했고 또 상장이 이제 이 4년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개 조건으로 이미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남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 종결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2026년도 이제 6월 20일까지 상장이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없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제 그냥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때까지 한번 걸어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일단 21일까지 상장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마지막 남은 거, 세 번째 조건이 남아 있어서 아마 26년 6월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보다가 아마 2026년 6월쯤 되면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넘기는 방향으로 하고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상장을 준비하지 않을까. 상장을 하려면 지금부터 수익 또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러니까 우리 기업 가치 이만큼 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현대차가 왜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진심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사실 신사업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배구조 개편의 제 메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정의선 회장의 현대 모비스 지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정의선 회장,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깔끔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사가야 돼요. 근데 돈이 한 6조 8조 듭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가져올 때가 사실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빡빡하게 어떻게 좀 구조 짜가지고 모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자기 돈으로 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 5천억 박아놨어요. 돈 엄청 박아놨거든요. 근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면 한 30조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30조쯤 될 때 그 지분을 매각을 하면 돈이 6조 8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결국엔 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의 메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연관지어서 일석이조 상황이 만들어진다. 왜? 여기에 엮여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A, B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을 하면 A, B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저는 상승이라든가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겠냐. 한 번 올라갔는데 추가 상승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번에 엔비디아를 준비로 해서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베팅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가 베팅을 해놨어요. 동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휴머노이드, 로봇형 액추에이터 추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약 1,46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들어가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HMG 글로벌이라고 해서 실제 미국 현지 신사업 투자사를 통해서 같이 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비중이 20%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을 하면 현대모비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납품을 하면 당연히 현대모비스 실적이라든가 기술력에 대한 성장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장은 현대모비스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예요. 얘만 올려도 얘가 알아서 따라오르는 거고 얘만 성장시켜도 얘가 알아서 따라서 실적이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얘만 올라도 되고 얘만 성장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구조가 또 하나 더 있죠. 얘기했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 생산하는 로봇 제품에 대한 유통과 유지보수 AS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많이 팔리면은 유통하니까 돈 벌겠죠. 그 다음에 많이 팔리면은 거기가 고장날 일도 많고 유지보수할 일도 많으니까 AS도 많이 부르겠죠. 그럼 현대오토에버는 당연히 같이 성장하고 수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기술은 그룹 내부에서 원래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술력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현대오토에버가 실제 그 기술력을 포함해서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근데 왜냐면 AS 사업이 중요한 게 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거의 영업이익으로 꽂힌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현대모비스의 AS 사업부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매출액은 작거든요. 근데 수익이 엄청 커가지고 실제로 영업이익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직원과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조합된 현대차 그룹의 최신 공장 체계 구축은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는 영역이고 현대오토에버 정의선 회장 지분이 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다음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정의선 회장한테 이득이고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만 키우면 얘는 자동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고 얘만 키우면 자동으로 정의선 회장의 가치가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키우면 돼요. 얘만 상장시키면 되고 얘만 기술력 만들고 엔비디아랑 협업하고 얘만 끌어올리면 모두가 해피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진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상장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로봇 얘기가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슈도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한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로 일단 주가가 우상향이 나와야 돼요. 얘는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빠지면은 정의선 회장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냥 이슈를 계속 갖다 붙여야 돼요. 갖다 붙여서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인적 분할 및 현대글로비스와 AS 사업부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몸집을 키우더라도 그거를 현대글로비스랑 인적 분할해서 AS 사업부 인수합병 시켜버리면 현대글로비스의 몸집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술 부분 떼버리고 기술 부분은 너 따로 가고 AS만 얘 붙여가지고 현대글로비스 비중 키워서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이 정의선 회장이 비중 20% 들고 있거든요. 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분으로 또 현금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엮여있는 기업은 다 올라가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일부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껴넣은 겁니다. 유통이랑 AS로. 그래서 주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하면 동시에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두 개, 현대 모비스랑 현대 오토에버는 주가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사실 항상 이제 옵션이 끝났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옵션까지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제가 매번 강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한번 올랐고 내렸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